콩팥 기능이 60%밖에 남지 않았네요.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내 몸에 좋다고 믿었던 습관들이 60살이 넘어서는 오히려 소중한 우리 콩팥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혹시 아침마다 몸이 천근만은 무겁고 얼굴이나 눈가가 붓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거나 소변색이 유난히 짙을 때 물을 덜 마셨나 보다 하고 가볍게 넘기신 적은 없으신가요? 또는 분명 잘 챙겨 먹고 별다른 일도 없는데 자꾸만 몸이 나른하고 허리가 뻐근하게 아파오진 않나요? 조금만 서 있어도 다리가 붓는 것 같고요. 만약 공감하셨다면 잠시만 귀 기울여 주세요. 어쩌면 그 사소한 신호들이 우리 몸속 정수기인 콩팥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일지도 모르니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시곤 해요.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우리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한번 기능이 나빠지기 시작한 콩팥은 우리 피를 깨끗하게 걸러주는 그 소중한 능력을 아주 조금씩 매일같이 잃어갑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돌이키기 힘들 때까지 우리 몸이 아무런 티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 몸을 하나의 강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강물이 맑게 흐르지 못하고 고이면 온갖 찌꺼기가 쌓여 결국 생명을 위협하게 되죠. 우리의 콩팥도 마찬가지랍니다. 몸속 독소를 걸러주는 이 샘이 마르기 시작하면 한번 망가진 필터는 안타깝게도 완전히 예전으로 되돌리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뒤늦게 병원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되죠. 콩팥 기능이 6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만성 신부전으로 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죠.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지는 마세요. 희망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알고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로잡는다면 얼마든지 지금의 상황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에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콩팥을 조용히 병들게 하는 습관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소중한 우리 심장을 가장 손쉽게 지키는 비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약에 의존하거나 무리한 방법 없이도 심장을 편안하게 하고 혈압도 안정적으로 다스리면서 머릿속까지 상쾌해지는 지혜를 얻으실 거예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만약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따뜻한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니까요. 혹시라도 심장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비결이 더 궁금하시다면요. 댓글에 하나하나라고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이런 작은 관심이 정말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씨앗이 된답니다.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유호진이라고 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환자분들 곁을 지켜온 내과 의사이고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마음을 다해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수천 분이 넘는 어르신들을 만나 뵈었죠. 겉으로는 정말 정정해 보이시고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 매일 산책도 꾸준히 하시는데 막상 정기 검진을 해보면 신장 기능이 너무나도 약해져 있어서 마음 아팠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제 기억에 유독 선명하게 남은 분이 계세요. 이민우 어르신. 연세가 73이셨죠. 그저 몸이 좀 나른하고 다리가 살짝 붓는 것 같다고 저희 병원을 찾아주셨어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GFR 수치가 58이 나왔습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점점 힘을 잃고 있다는 신호였죠. 어르신은 씁쓸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디 아픈 데도 없는데 그저 매일 심장에 좋다는 경화류를 조금씩 챙겨 먹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로 그 건강을 위해 챙겨 드셨던 견과류가 어르신의 신장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였던 겁니다. 우리 모두는 견과류가 자연이 우리에게 준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죠. 기운도 북돋아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며 젊음을 지켜준다고들 하잖아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간과 신장이 쌩쌩하고 몸속 효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젊은 날의 이야기랍니다. 우리 나이 50을 넘어서면 몸에도 서서히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소중한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일이 조금씩 더뎌지고요.
간이 지방을 소화시키는 능력도 예전 같지 않고 췌장도 단 음식에 더디게 반응하죠. 우리 몸이 음식의 좋은 성분을 흡수하는 힘도 조금씩 약해진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예전에는 보약 같았던 음식들이 오히려 우리 몸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마치 기능이 떨어진 정수기에 계속 물을 붓는 것과 같달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누구도 우리에게 이런 변화를 친절히 설명해주지 않아요. 매일 먹는 견과류 한 줌이 혈압을 높이고 다리를 무겁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심지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는 더더욱 듣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거나 피로와 어지러움을 느끼고 속이 더부룩할 때 비로소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신장 기능이 6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이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께 걱정을 드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 신장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먼 곳이 아닌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랍니다. 바로 일상의 작은 습관 속에 말이죠. 제가 30해가 넘도록 수많은 분들을 만나오면서 식사 습관을 조금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가령 짠 음식을 줄이고 견과류 종류를 내 몸에 맞게 바꾸고 물 마시는 방식을 조절하는 것만으로 불과 몇 달 만에 신장 건강이 눈에 띄게 회복되는 기적 같은 경우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왜 50살 이후 몸에 좋다는 음식이 때로는 우리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는지 그 이유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소중한 신장과 간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음식의 좋은 영양을 온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두려움이 아닌 내 몸을 아끼고 이해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원인을 제대로 알게 되면 더 이상 막연한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니까요. 무엇이 내 몸을 위하는 것이고 잠시 멀리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된다면 당신의 내일은 분명 더 활기차고 건강해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한결 가뿐하고 편안해질 수 있답니다. 견과류에 대해 여쭈어보면 아마 대부분 이렇게 답하실 거예요. 당연히 몸에 좋은 건강식이죠. 착한 지방에 비타민까지 풍부해서 심장과 뇌의 기능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50살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져요. 우리 몸이 예전처럼 활발하게 영양소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거든요. 한때 우리에게 보약 같았던 음식들이 신장과 간의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을 땐 오히려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의사로서 환자분들을 돌보며 정말 마음 아프게 지켜본 순간들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제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67살의 박경희 어르신이셨죠. 그분은 식단 관리에 정말 철저하셨어요. 기름진 음식은 멀리하고 술은 입에도 대지 않으셨죠. 그 대신 매일같이 기운 좀 내려고 하시면서 캐슈너트 50알을 꼬박꼬박 챙겨 드셨어요. 그런데 6달쯤 지났을까요?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과 구토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놀랍게도 0.5cm나 되는 돌멩이가 소변기를 꽉 막고 있었어요. 원인은 바로 매일 드시던 캐슈너트였습니다. 캐슈너트에 풍부한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몸속 칼슘과 만나면 단단한 돌멩이 바로 신장 결석을 만들 수 있거든요. 신장이 건강할 때는 이런 성분들을 잘 걸러서 몸 밖으로 내보내지만 60이 넘어가면서 그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걸러지지 못한 옥살산이 차곡차곡 쌓여서 몇 달 만에 돌이 되어버린 것이죠. 캐슈너트 자체가 나쁜 음식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세월의 흐름에 따라 우리 몸이 감당하기에는 조금 버거워졌다는 의미랍니다.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견과류가 또 있는데요. 바로 마카다미아입니다. 많은 분들이 견과류의 여왕이라 부르시죠? 고소한 맛과 몸에 좋은 지방 덕분에 얻은 아름다운 별명이에요. 하지만 60을 넘긴 우리에겐 이 풍부한 지방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카다미아 한 줌 약배갈에는 무려 700칼로리가 넘는 열량이 숨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든든하게 먹는 밥 한 끼와 맞먹는 수준이랍니다. 세월과 함께 조금 지쳐있는 우리 간과 신장이 이 많은 지방을 예전처럼 원활하게 처리하기는 힘듭니다. 그 결과 지방간이 생기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등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다른 환자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1살 정우성 씨입니다. 그분은 심장 건강에 좋다는 믿음으로 매일 밤 마카다미아를 한 줌씩 섭취했습니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난 후 체중은 오히려 늘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악화되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2배로 높아졌고 간 수치 또한 현저하게 상승했습니다. 마카다미아 섭취를 멈추고 호두로 대체하자 모든 건강 지표가 달라졌습니다. 점차 정상 수치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카다미아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핵심은 섭취하는 방법과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60살이 넘으면 인체가 지방을 대사하는 방식이 크게 변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약이 되었던 음식이 이제는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견과류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여러 가지 양념을 더한 땅콩입니다. 소금이나 설탕 등을 입혀 볶거나 구운 것을 말합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이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튀기거나 달고 짠 땅콩을 즐겨 드십니다. 하지만 대부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구운해서 조리할 때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물질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 물질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첨가된 소금과 기름은 혈압을 급격히 올려 심장과 신장에 큰 무리를 줍니다. 제가 치료했던 최현수 씨의 경우가 좋은 예입니다. 그분은 매일 밤 뉴스를 시청하며 양념 땅콩 한 봉지를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1년 후 초음파 검사 결과 관상동맥이 거의 50%나 좁아져 있었습니다. 혈압은 높게 측정되었고 몸에 해로운 콜레스테롤 수치는 기존보다 2배로 급증했습니다. 그가 이 간식 습관 하나를 고치자 불과 몇 달 만에 건강 상태가 뚜렷하게 호전되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또 다른 것은 설탕이나 소금으로 코팅 처리된 견과류입니다. 이런 종류의 간식은 편의점 등에서 작은 봉지에 담겨 흔하게 판매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먹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다릅니다. 소금으로 양념된 아몬드 한 봉지에는 나트륨이 800mg 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섭취 권장량의 절반에 이르는 상당한 양입니다. 나트륨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우리 신장이 2배로 힘들게 일해야 해요. 그러면 혈액을 거르는 압력이 높아져서 콩팥의 작은 혈관들이 조금씩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쉬지 않고 달리는 자동차 엔진이 결국 고장나는 것과 같답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콩팥에 이상이 생기면 아프거나 부어서 금방 알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장은 정말 조용한 장기거든요. 기능이 무려 70%나 망가져도 아무 신호를 보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나타나는 피로감이나 건조한 피부, 진한 소변색,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증상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죠. 그러다가 문제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손쓰기 어려운 때가 많아요.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콩팥을 지키면서 견과류의 좋은 점만 누릴 수 있을까 하고요. 다행히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올바른 종류를 고르고 제대로 먹는 법을 아셔야 해요. 첫째, 튀기거나 소금, 설탕, 향료로 맛을 낸 가공 견과류는 멀리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저는 건강한 자연식품이 아니에요. 기름과 소금, 설탕, 보존제가 섞인 혼합물일 뿐 우리 간과 신장만 힘들게 할 뿐이죠. 둘째, 빈속에 견과류를 드시는 건 좋지 않아요. 배가 비어 있을 때는 지방과 옥살산 성분이 몸에 너무 빨리 흡수돼서 혈당을 갑자기 높이거나 칼슘이 흡수되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식사하시고 한두 시간 지나서 속이 편안해졌을 때 드세요. 셋째, 절대 많이 드시지 마세요. 어르신들은 하루에 25에서 30개 딱 작은 한 줌이면 충분하답니다. 그보다 많이 먹으면 남는 에너지와 지방이 몸에 쌓여서 간과 콩팥을 힘들게 만들어요. 저는 이렇게 사소한 습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 혈액 검사 결과나 혈압, 콩팥 기능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은 혈압약을 2종류나 드셨는데 지금은 한 가지만 드셔도 될 정도로 좋아지셨어요. 또 다른 분은 늘 붓던 다리가 가뿐해지고 밤에 잠도 편안하게 주무시게 됐고요.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는 것만으로도 뭘 먹어야 할지 길이 보인답니다.
음식 그 자체는 잘못이 없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몸에 좋은 보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찾아오시는 분들께 늘 마음을 다해 말씀드려요. 견과류를 겁내지 마시고 귀하게 여겨주세요. 잘 챙겨 먹는 한 줌이 우리 몸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도 혹은 건강을 해치는 칼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모든 건 여러분의 작은 습관에 달려 있어요. 자, 이렇게 오해하면 독이 될 수 있는 견과류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우리 몸을 살리는 고마운 견과류를 만나볼 차례예요. 제대로 알고 먹으면 자연이 준 보약이 되는 견과류가 있답니다. 특히 50살이 넘으셨다면 오늘 이야기에 더욱 귀 기울여 주세요. 좋은 종류를 골라 시간과 양을 지켜 드시면 며칠 내로 몸이 먼저 알아차리는 기분 좋은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저는 그런 순간들을 수없이 지켜봐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마음을 담아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호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혜의 열매라는 예쁜 별명으로 불리죠. 하지만 저는 신장과 뇌를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라고 부른답니다. 그 이유는 호두 안에 식물성 오메가 3 지방산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이 착한 성분이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고 콩팥의 미세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거든요. 덕분에 피를 맑게 거르는데 큰 도움을 주죠.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65살 이상 어르신들이 매일 28 아래 호두를 6달간 꾸준히 드셨더니 인지 기능이 평균 11%나 좋아졌다고 해요. 이건 단순히 종이 위 숫자가 아니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기적 같은 변화입니다. 제 기억에 오래 남아있는 강태우 어르신이 한 분 계십니다. 사랑하는 손주 이름이 자꾸 가물거린다며 걱정스레 저를 찾아오셨죠. 저는 아침마다 따스한 물 한 잔과 호두 네 알을 드셔보시라 권해드렸어요. 석 달 뒤 무척 환한 얼굴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활짝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덕분에 우리 예쁜 손주들 이름을 전부 기억하게 됐어요. 저는 그 미소를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못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고마운 친구는 바로 아몬드예요. 혈당 관리가 신경 쓰이는 분들께 정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죠. 이 작은 견과류는 우리 몸에 좋은 식이섬유와 식물성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E가 가득해서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것을 막아준답니다. 혈관도 부드럽고 건강하게 지켜주고요. 저는 당뇨 전 단계에 계신 분들께 매일 아몬드 몇 알을 챙겨 드시라고 권해드렸더니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그중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살의 한서연님은 처음 병원을 찾으셨을 때 당화혈색소 수치가 8.0으로 꽤 높은 편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산책하시기 전에 아몬드 7알과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셔보시라고 조심스럽게 권해드렸죠. 놀랍게도 석 달 뒤 한서연님의 수치는 7.1까지 내려갔고 몸도 훨씬 가뿐해졌다고 하셨어요. 혈압까지 안정적으로 돌아왔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우리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올바른 습관으로 바꿔나간 소중한 결과라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친구는 피스타치오예요. 심장을 위한 보석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죠. 이 작고 예쁜 연두빛 견과류는 사실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답니다. 바로 칼륨 성분인데요. 이 칼륨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에게 칼륨은 신장과 심장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디가드와도 같답니다. 혈액 속 나트륨 수치를 조절해서 몸에 필요 없는 염분과 수분이 잘 빠져나가도록 도와주거든요. 덕분에 신장이 받는 부담을 한결 덜어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혈압이 조금 높으신 분들께 짠 음식을 줄이시는 대신에 소금기 없는 피스타치오를 간식으로 드셔보라고 권해드려요. 송준호님의 사례가 떠오르네요. 68살이신데 매일 혈압약을 2가지나 챙겨 드셔야 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식단을 조금 바꾸고 오후에 출출할 때쯤 무염 피스타치오를 약 48g 정도 간식으로 드셨더니 드시던 약을 하나로 줄일 수 있었어요. 혈압도 평균적으로 10mmHg나 떨어졌고요. 정말 놀랍죠. 게다가 피스타치오에는 우리 눈에 좋은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도 풍부해서 노년기 시력 저하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도 정말 큰 힘이 되어준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꼭 알려드리고 싶은 보물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영양이 가득한 브라질너트랍니다. 이 작은 한 알에 셀레늄이라는 귀한 영양소가 듬뿍 담겨 있죠. 놀랍게도 하루 단 한 알만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양을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셀레늄은 우리 몸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바로 글루타시온이라는 든든한 보호막을 만들어준답니다. 글루타시온은 우리 소중한 간과 신장을 지켜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에요. 60살이 넘어가면서 부쩍 피곤함을 느끼신다면 감기에 자주 걸리고 깊은 잠을 자기 힘든 이유 중 하나가 어쩌면 셀레늄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69살의 한 어르신도 늘 피곤하고 감기를 달고 산다고 하셨죠. 저는 일주일에 3번 브라질너트 한 알씩 드시고 염분 섭취를 조금만 줄여보시라 따뜻하게 권해드렸어요. 석 달 후 그분은 얼굴이 환해져서 미소와 함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년 만에 이렇게 몸이 가뿐한 건 처음이에요. 라고요? 물론 이렇게 좋은 견과류도 올바르게 먹는 지혜가 필요하답니다. 자칫 잘못된 방법은 우리 몸에 부담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첫째, 하루에 딱 한 줌 15개에서 30개 정도면 아주 충분해요. 그 이상은 오히려 과한 에너지로 우리 장기들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둘째, 공복에는 잠시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빈속에 드시면 지방이 너무 빨리 흡수되어 혈당에 영향을 주거나 속이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식사를 하시고 한두 시간 정도 지났을 때가 가장 편안하고 좋답니다. 셋째, 견과류를 드신 후에는 꼭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견과류는 수분이 적어서 물과 함께하지 않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화장실 가기가 힘들어질 수 있답니다. 넷째, 매일 다른 종류의 견과류를 드셔보는 건 어떨까요? 견과류마다 품고 있는 영양소가 각기 다르거든요. 골고루 챙겨 드시면 영양의 균형을 자연스럽게 맞출 수 있답니다. 저는 찾아오시는 분들께 늘 마음을 담아 말씀드려요. 우리 몸은 정말 정직하거든요. 특별한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매일 나에게 맞는 작은 실천이 중요하답니다. 하루에 딱 한 줌 내 몸에 알맞은 견과류를 챙기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말이죠. 우리의 혈압을 안정시켜주고 기억은 더 생생하게 소중한 간과 신장을 튼튼하게 지켜주면서 잠도 편안히 들게 도와줘요. 이런 기적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찾아온답니다. 제가 수많은 분들을 만나뵈면서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건강을 지키려면 값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믿으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생각을 조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때로는 아주 작은 것들이 손안에 담긴 견과류, 따스한 물 한 모금, 소박한 밥상이 우리의 남은 날들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더 건강하게 몸과 마음은 가뿐하게 그리고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꿈꿔야 할 소중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제가 의사로서 30년 넘게 지내오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기억은 힘든 수술이나 위독했던 환자분들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안타까웠던 건 너무 늦게 저를 찾아오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만하면 괜찮아, 다 나이 탓이지. 조금 피곤하고 다리가 붓는 것, 밤에 잠을 설치는 일들을 그저 세월의 흔적이라 여기셨던 거예요. 하지만 몇 달, 몇 년이 흐른 뒤에는 걷잡을 수 없이 상황이 달라져 버립니다. 결국에는 주기적으로 투석에 의지하거나 평생을 약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죠. 병원을 찾으실 때마다 그분들의 마음은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꿨어도 지금과는 많이 다른 편안한 오늘을 보내고 계실 텐데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만나는 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아주 특별한 곳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사소한 선택들 속에 그 답이 있답니다. 몸에 좋은 견과류 한 줌 속을 데워주는 따뜻한 물, 소박하지만 정성 어린 식사 한 끼. 보기에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바로 그 작은 실천들이 우리의 소중한 심장을, 몸을 편안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신장의 기능이 가벼워지게 됩니다. 매일 꾸준히 실천하면 1년이나 2년이 지난 후 여러분의 몸이 몰라보게 좋아진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 주위에는 60세가 넘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여전히 건강히 걸으시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소소한 노년의 행복을 즐기십니다. 이분들에게 특별한 건강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면 먹는 것을 멈추고 피곤하면 쉽니다. 건강에 유익한 정보를 접하면 주저없이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바로 주도성, 즉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장수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원하시는 분일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다음과 같이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상이나 식탁 위에 있는 견과류를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소금이나 설탕으로 양념된 제품이라면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바꿔보세요. 혹시 빈속에 드시고 계셨다면 식사 후에 드시는 것으로 습관을 바꿔보십시오. 견과류 한 줌이 과연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것이 혈압이나 피로감, 신장 건강에 변화를 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우선 한 달만 꾸준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직접 그 효과를 증명해 줄 것입니다. 저는 모든 습관을 한 번에 바꾸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오늘 단 한 가지의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식사할 때 소금을 약간 덜 사용하거나 아침에 물을 한 잔 더 마시는 것입니다. 또는 기존에 드시던 견과류의 종류를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모여 여러분이 질병과 통증 약물에 의지하는 생활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제 영상을 마치기 전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에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 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알림 설정을 하시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참여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당신과 가족을 위한 따뜻한 다짐이기도 해요. 혹시 노령이 건강식단이나 우리 몸의 기둥인 심장과 간을 돌보는 비결이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숫자 하나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을 위해 마음을 다해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그 해답을 들려드릴게요. 건강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지만 지혜와 바른 습관으로 지켜낼 수 있는 귀한 선물이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이룬 셈이에요. 정말 대단한 시작이죠. 저는 유호진 30여 년간 수많은 분들의 곁을 지켜온 전문의입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는 따뜻한 울림으로 남길 바라요.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아껴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심장과 신장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세요. 우리는 곧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몸도 마음도 가뿐하게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들에 대해 더 깊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해요.